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타악기 북입니다. 먼저 삼국사기 고구려 분기 제1편에 나오는 이야기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가 건국된 뒤 주몽은 신하들과 함께 국토의 지형을 살피기 위해서 비류관가를 순시했습니다. 이 비류광은 지금 중국 길림성 동가강 쪽으로 대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경에 이르렀을 때 상류로부터 채소잎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곳에 마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호기심 많은 주몽왕은 이 마을을 찾아서 국경을 넘어 낯선 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단군조선의 유민들이 세운 비류국이 있었습니다. 비류국은 기원전 1세기경 고구려의 북쪽에 있었던 작은 나라로 송양왕의 대를 이어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송양왕은 주몽을 접견하면서 서로 나라의 사정도 알아보고 상대방의 인품도 떠볼 겸 이런저런 얘기를 자랑삼아 섞어하면서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송양왕은 비류국이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나라임을 내세우려 했고, 주몽은 자신이 하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맞섰다고 하죠. 이들은 무효의 솜씨까지도 겨뤄봤는데 송양왕은 주몽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고구려 일행이 물러간 후 송양왕은 주몽의 그 뛰어난 재주와 왕으로서의 풍모를 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신을 고구려로 보내서 신흥 국가로서의 허실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사신은 고구려는 궁전도 보잘것없지만 외국 사신인 자신이 갔는데 북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아마 이것으로 봐서 아직 예약의 기틀을 또 갖추지 못한 듯 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 북은 나라를 보호하고 제정시대의 신에게 기복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송양왕은 매우 기뻐하면서 안심했다고 하죠. 그러나 반대로 주몽은 주변 국가들의 업신여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주몽의 근심을 헤아려서 비류국의 북을 탈취해오자 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주몽왕은 남의 나라 물건을 훔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신하가 나타나서 하늘의 아들이 세운 나라에 하늘의 물건이 있어야 한다 하면서 북이 곧 하늘의 물건임을 강조했었고, 이것이 고구려에 있어야 할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정당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주도해서 북을 훔쳐다가 왕궁에다 걸어놨습니다. 북을 도난당한 비류국에서는 당연히 고구려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죠. 사신을 급히 보내서 고구려의 북이 비류국인 것인가를 밝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에서는 이미 북의 색칠도 다시 하고 또 벗겨내서 아주 낡게 위장하는 상태여서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이 사건으로 인해 비류국과 고구려는 대립하게 되었고 마침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라를 지켜주는 신물의 그 백북을 빼앗긴 탓인지 아니면 이 사건으로 인해 사기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류국은 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이로써 비류국은 고구려에 합병되었고 나라의 존재조차 아는 사람이 드물게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낙랑국의 북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흔하게만 알고 있었던 그 북이 이렇게 신성하게 여겨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북은 북방민족의 신석기 시대부터 많이 발견돼서 그 기원을 대강 기원전 5500년경으로 말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하지만 북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것이 약 200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근대 1만 년 동안의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모두 겪었죠. 그러니 나머지 199만 년의 그 기간은 구석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된 시간이죠. 수렵을 하면 그 동물은 반드시 부산물로 가죽을 남겼습니다. 인류 최초의 원초적인 본질적인 의복도 바로 이 가죽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래나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데는 이보다 더 큰 동물의 가죽으로 북을 만들어서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북가죽에 죽은 동물의 혼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고, 그 혼령은 하늘에 이르러 천둥이나 번개 혹은 이상기온 등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수렵을 하긴 했지만 그 가죽에 남긴 북을 신성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은 인간끼리의 신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북으로 하늘을 섬겼고 북으로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영혼과 대화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체로 등장하는 샤먼이 생겼습니다. 이때 남성들은 대개 수렵이나 채취 활동을 하면서 죽고 다치는 경우가 많아서 무리를 이끄는 것은 자연히 여성 샤먼의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모계 사회가 정착된 것이죠. 오랜 빙하기가 끝나고 날씨가 일정한 패턴으로 변하면서 추나 추동이 생기고 또 계절이 일정해지자 드디어 인간은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농경과 목축에는 날씨가 좋아야 합니다. 햇빛이 좋고 제때 비가 와야 하죠. 하지만 날씨는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자연히 신이 등장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역할은 무리를 이끄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고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권한은 남성에게로 옮겨집니다. 이때부터 남성 샤먼이 등장하게 되었고 단군의 역사도 역시 이 범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의 힘과 역할도 역시 다양해져서 전쟁 공격용 신호나 혹은 오락의 소재로도 변하게 됐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서부 지역에서 발견된 암각화에는 고대 동북아시아의 샤먼의 형태를 유추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동이족이 활약했었던 몽골에서 만주에 이르는 그 넓은 지역에서는 다양한 무당 북이 있습니다. 무당의 북은 제사는 물론이고 단순히 인간 생활로 확대돼서 노래의 반주나 춤을 추는 데도 사용했죠. 북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북은 대체로 단면북과 양면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동시베리아의 전통적인 단면북은 시베리아, 몽골, 만주 등의 북방민족에서 사용했고 또 신대륙의 샤먼도 사용한 것이 그 대표적입니다. 몽골의 샤먼은 행그렉트라는 그들의 단면북을 하늘에 날아다니는 말, 즉 천마라고 생각하고 북채는 채찍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보통 삼조고를 하늘의 사자로 여기는 데 반해서 몽골은 말이 많죠. 그러니까 하늘의 사자조차 말로 여기는 듯 합니다. 신라의 천마총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하늘의 샤먼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서 역시 털로 만드는 북채를 두드려서 주문을 외기도 합니다. 이런 샤먼은 시베리아 샤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단면북은 정치적으로도 사용돼서 만주족이 후금, 즉 청나라를 세우면서 동맹을 맺었는데 8개의 민족이 각각 자신이 거주지에서
거주지를 상징하는 나무 한 토막시를 가져다가 북틀을 만들어서 단면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북은 양면고가 세상에서 가장 많습니다. 북을 매는 방법에 따라서 또 형태도 달라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것이 나무통에 북가죽을 넣고 일정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풍물북 아시죠? 이 풍물북은 양면의 가죽을 노끈이나 가죽끈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교차하면서 묶는 방식이 매우 특이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풍물북은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매우 신성한 악기로 여기며 또한 귀합니다. 저는 이런 형태의 북을 두 번을 봤는데 한 번은 중국 광서성의 백제라는 마을에서 처음 봤습니다. 제가 중국 백제에서 본 이 형태의 북은 그곳에 사는 장족의 전통 제례 의식이며 또한 종교이기도 한 사공무라는 춤을 출 때 쓰는 법물이다 라는 해설과 함께 박물관에 전시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풍물북과 유사했습니다. 한반도에서만 존재하던 이 악기가 백제라는 중국 땅에 법물로 남아있다는 것이 뭔가 역사적 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몽골 샤물 축제에 나온 몽골 무당의 의물에서도 이런 종류의 북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 북입니다. 바로 몽골 무당에 쓰는 신물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풍물북은 이런 의식과 연관성이 있고 또 백제에서 퍼져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농신과의 관련성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풍물놀이도 일견 농업사회의 유산으로서 특별한 날 여행활동을 위해서 북을 치는 어떤 대중적인 공연의 하나로 알기 쉽지만 그 근원에는 마을꽃, 매꽃, 당산꽃 같은 그런 무속적인 요소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한편 불교 사물의 하나로 여기는 법고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친다고 합니다. 사찰에서 법고가 갖는 근원적인 의미는 소리에 있다고 하는데요. 소리는 북가죽에서 나오지만 과거에도 공이고 미래에도 공이며 현재 또한 공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은 저 같은 범부 중생으로서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법어였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해온 북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